이야기를 좀 이어가 드리면은, 오늘 상충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하동이 백리길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개별 기업이 이제 위험에 처할 때가, 여러분들 산업 섹터도 잘 골라야 됩니다. 만약에 산업 섹터가 이제 하향 산업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한번 볼 때, 지금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핸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핸들을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사양 산업이잖아요. 주가가 계속 하향합니다. 이럴 때는 수급이 붙지 않아요. 이 주가를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향후 5년 내에 망하지 않을 산업을 고르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냥 내가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기업이 돈을 못 벌 때, 여러분들 기업 돈 못 벌게 되면 각종 악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일단은 유상증자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삼성 SDI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투자 목적이다, 시설 확충 문제다, 또 이런 괴팍한 수도 있어요. 기업의 운영 자금을 이 유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세력들도 있습니다. 자기네 임금 받고 운영하는 거, 기업 운영하는 돈을 못 벌어서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이건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이런 데 한번 걸려들면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기업이 돈을 못 벌게 되면 유상증자,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됩니다. 회사 경영진들의 부도덕한 일도 돈을 못 벌 때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돈을 못 번다, 이것은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것 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정성 비율, 여러분들 재무회계에서 안정성 비율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유동비율이나 당좌 비율, 이자 손해배상 비율,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 거 다 체크해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개별 종목 하시다 보면 이제 공매도에 걸리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한 공매도에 1년 동안 걸려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안 올라요, 주가. 기업의 실적이 계속 하향을 할 때는, 이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수급이 없습니다. 수급도 없고요. 제가 아모레퍼시픽에 올인을 하고 100만 원에 사가지고 85만 원까지 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때 처음 공매도를 제가 느꼈거든요. 주식 처음 할 때. 왜 이렇게 주식이 안 오를까? 이 100만 원짜리 황제주가 말이죠. 85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1년을 주가를 하락시키더라고요. 수급도 없고 참 지독히도 견뎌냈었는데, 이게 결국 공매도를 극복하는 건 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이 한번 이렇게 운이 다해가지고 사양산업처럼 이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공매도에 걸려들어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이제 이번 말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될 텐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주가가 좀 하락한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오버슈팅 된 거, 주가 오버슈팅 된 부분을 이제 억누르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도 불행 중 다행이다. 공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오른 게 있어야 공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2,500
코스피 지수 2,500 가지고 공매도를 한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삼성전자 6만원 가지고 공매도를 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그 개인 자신의 문제예요. 또 비중을 실어내는 방법,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위험이 이제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이 글로벌 경기가 침체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침체해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때 우리 증시가 회복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뭐 유통, 화장품 뭐 이런 그 몇 개 섹터들은 굉장히 그 주가가 예전보다 아주 깊이 침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제가 보통 키움증권에서 3년 내 최저점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꼭 이 기업이 향후 5년간에 이제 필요하다고 봤을 때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안정성 비율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제가 바닥에서 이제 주식을 사곤 했는데 이게 안 먹혀요. 특히 뭐 화장품, 게임, 유통 이런 부분들이, 음식료, 의류 이런 부분들이 이 바닥에 들어오면 이전에는 이제 필수 소비재 같아서 그 매수를 해놓으면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먹혀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거의 사양산업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개별 기업은 성장이 안 되면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 성장성과 확장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지금 성장과 확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경영진의 판단이 좋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경영진의 판단 오류, 이것으로 인해서 큰 그 실책을 범해가지고 삼성전자처럼 HBM 이것을 놓침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칩을 놓침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 악화를 가져오는 이 경영적인 판단,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SFA 같은 경우 이제 그 노스볼트 자회사 파산 이런 걸로 인해서 수천억 원의 이제 대손 충당금을 쌓았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금을 받고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가운데 이제 완납하기 전에 부도가 났으니까 그런 원자재 구입비, 제품 만들던 거 이제 다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 기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거 한번 겪고 나면 아주 주가가 폭락을 해버려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복리구조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죠? 주가가 한번 낮아지면 그쪽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 원금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 검토해야 될 개별적인 위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황당하죠. 갑작스럽게 유상증자가 터지거나 시간에 블록딜로 대규모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거나 또 경영진의 횡령 배임 행위가 발생하거나 뭐 모두 다 주가를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고, 또 뭐 금요일날처럼 미국 시장이 이제 붕괴를 해버리면 시장 자체가 힘이 없으면, 지금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한 6, 7조 정도로 줄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거래대금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동력 자체가 없어요. 내가 더 비싸게 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소멸하게 됩니다. 대단히 어려워져요.